이 회사에서 준비하는 콘서트 덕에 수많은 팝스타들이 내한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팝밴드를 할 수 있는 마룬5,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까지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레이디 가가, 단지 백인 래퍼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우뚝 선 에미넴, 20세기 가장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중 하나인 폴 맥카트니까지 도대체 하나의 회사에서 기획한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대한 공연들이죠. 이 특별한 공연들을 가장 보수적인 신용카드 회사에서 준비했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재미없고 딱딱하기만 한 숫자를 다루는 금융회사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컬처 프로젝트와 많은 화제가 된 다양한 광고까지 비전이 안 보이는 카드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킨 이 회사는 누가 리더일까요? 현대카드를 새로운 아이콘으로 변화시킨 정태영 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태영 대표는 1965년 종로학원을 세운 정경진 원장의 장남입니다. 정경진 원장은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을 모아 종로학원을 설립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일타 강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종로학원 개원 당시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를 스카우트하였고 최상위권 재수생들을 겨냥한 학원으로 종로학원을 꾸려갔습니다. 정경진 원장 본인이 원래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어린 시절의 정태영 대표는 독특한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정 원장이 모든 일을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밑거름을 키워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 사장은 창의력도 수학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엉뚱함과 산만함을 창의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현대카드만의 정제된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한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답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MIT 대학원까지 마친 정태영 대표는 정몽구 회장의 둘째 딸인 정명희 씨와 결혼하게 되고 2002년에는 현대카드 대표를 맡게 됩니다. 막상 대표로 승진한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은 쉽지 않았죠. 정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된 2002년은 카드 회사들 전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IMF 이후를 겪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신용카드는 2002년까지 거의 제한 없이 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철역마다 신용카드 발급을 하는 곳이 넘쳐났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까지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던 시절이었죠. 1990년 신용카드 발급수가 1000만 장에 불과했었는데 2002년에는 무려 1억 장을 넘겨 성인 인구의 몇 배에 달했으니 얼마나 과잉 발급되었던 것인지 대략 이해가 가시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IMF 이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고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자연스레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권장했던 면이 있지만 카드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카드사 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LG카드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등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위기들이 불거지는 시점에 정 대표가 취임하게 된 것이죠. 대표 취임 시 현대카드의 점유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현대라는 모기업이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회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숫자와 논리에 입각한 정 대표의 경영은 몇 년 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 대표 취임 후 현대카드는 독특한 광고 전략으로 시장에 반향을 일으킵니다. 당시 존재감이 약했던 현대카드는 광고 하나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게 되는데요. 이 광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막힌 폰티와 인상적인 문구로 현대카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 문구를 하나의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말 다했죠. 이후에도 인생을 즐겨라, 누려라 시리즈 등등 독특한 광고를 내세워 현대카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금융을 기반으로 딱딱한 카드업계의 이미지를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현대카드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 할 겁니다. 현대카드는
원래 대우그룹 산하의 다이너스클럽 계열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IMF 이후 공중분해되면서 현대의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죠. 정 대표의 또 다른 리빌딩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 경영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가 많은 시대입니다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기업이 이런 파트너십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신용카드의 디자인이라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 어려운 것을 현대카드가 해내게 됩니다. 현대카드가 선택한 디자이너는 바로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카림 라시드는 제품, 식음료, 실내 디자인에서 건축 디자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디자인을 선보인 천재 디자이너인데요. 현대카드는 카림 라시드와의 협업을 통해 최상위 등급인 블랙라인을 출시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의 등급이 그리 세세하지 않았는데요. 현대카드는 등급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과 타겟팅으로 시장에 나섭니다. 이 카드는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카드로 불리는 아멕스 블랙의 전략을 채용했습니다. 발급 자체부터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방식이었는데요. 현대카드가 심사를 통해 회원을 선정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었죠. 발매 당시 9,999명만을 회원으로 받을 것을 정책으로 삼았고 이 블랙라인의 디자인을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국내에 출시된 이후 블랙라인의 위상에 경쟁할 카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출신 사업가 손지창은 블랙라인 출시를 신청했다가 까이고 블랙의 발급 기준이 모호하다며 트위터에 작성하는 등 논란도 있었으나 오히려 그 덕에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블랙라인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블랙라인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한 블랙카드는 이후 퍼플, M시리즈, 제로라인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소득 계층별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하며 점유율 확대에 성공하게 됩니다.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전략의 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문화사업입니다. 현대카드의 문화사업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슈퍼콘서트인데요. 이 슈퍼콘서트 사업은 2007년 파페라 그룹 일디보의 공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공연 시장에서 해외 팝스타를 초청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팝스타라고 해도 일본과 중국은 방문하지만 한국에서는 잠깐 인터뷰나 하고 가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고 그나마 가수들은 아예 찾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현대카드 정도의 대기업이 대형 공연을 기획하는 곳은 전무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한 공연이나 기획 전시 등에는 스폰서 참여 정도만 하고 있는데 슈퍼콘서트는 현대카드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는 물론 공연 진행까지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연업계의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공짜 티켓인데 대기업이 스폰했다는 이유로 초대권 일부를 공짜로 뿌리지도 않고 한번 슈퍼콘서트를 통해 내한한 팝가수들은 우리나라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다시 내한하기를 열망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콘서트 진행에 현대카드가 지불하는 비용이 2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팝스타가 내한하게 되면 언론의 자발적인 보도자료의 배포, 팝음악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그에 따른 현대카드의 노출 등으로 인해 마케팅 성공 사례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가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카드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대카드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뉴욕 모마,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고 디자인 관련 도서를 소장 중인 디자인 라이브러리, LP와 음악 관련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 등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카드의 라이브러리들은 현대카드 회원만 입장할 수 있게 하여 슈퍼콘서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고객 충성도를 올리고 있죠. 앞서 언급한 현대카드의 전략들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입니다. 감성에 접근한 특별한 방식이고 수익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정 대표는 감성이란 외피를 위해 논리의 뼈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2003년 9천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던 현대카드의 위기 상황을 디자인과 논리로 무장해 돌파한 창조적인 경영자인 것이죠. 처음 취임했을 당시 카드 디자인 비용은 30만 원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수억을 들여 카림 라시드에게 디자인을 맡겼죠. 블랙카드와 지폐 디자인 기법의 독특한 디자인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인력들을 충원했는데 디자이너, 레저 및 스포츠 전문가, 심지어 호텔리어들까지 채용했죠. 최상위 VVIP 시장 개척을 위해 특정 지역 부유층 통계와 프라이빗 뱅킹 이용자 등을 분석해 한국 시장에 맞는 블랙을 출시했습니다. 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출시한 더 퍼플, 자영업자들을 위한 마이 비즈니스 카드, 예술가를 위한 더 레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들을 위한 신용카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의 자체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 타겟팅을 하고 그에 맞는 카드를 출시한 것이 적중한 것인데요.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를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실천한 것입니다. 분명 정태영 대표는 오너의 사위라는 위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그가 보여준 일들은 웬만한 창업주 이상인 것 같네요. 도산한 대우 산하의 기업이 현대 계열로 다시 출발할 당시는 부실한 실적 때문에 직원들이 길을 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화려한 성과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정 대표의 혁신은 작은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사내 점심시간 고정을 없앴고 보고서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의미로 흔하디 흔했던 PPT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휴가 사용률이 50%가 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 성과급을 10% 삭감하여 회사 분위기를 변화시키기도 했고 청소 용역을 하는 분들을 위한 사옥 내 휴게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도 세심한 배려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했습니다. 예쁘기만 한 카드 디자인도 알고 보면 수학적인 비례를 입혔고 디자인 통과를 위해 수많은 법규를 확인하는 꼼꼼한 사내 문화를 만든 정 대표. 현대카드는 국내 카드 점유율 1.8%에서 16.3%까지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2002년 9천억 적자로 출발해 2020년 기준 2,400억 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성공은 정태영 대표 이하 현대카드의 수많은 임직원들이 만든 것이죠. IT 기업들의 금융사업 진출 등 업계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감성과 논리로 무장한 현대카드라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탁월한 통섭의 아이콘 정태영 대표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